네, 안녕하세요. 큰바이군입니다. 7월 4일 특징 테마와 종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은 주식이 좀 떨어졌죠.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시에 하락을 좀 많이 했고, 그리고 사실상 뭐 되게 대형의 어떤 테마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하락을 좀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조선하고 그 다음에 2차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을 했고요. 뭐 조선 같은 경우는 이제 주문량이 좀 감소를 했고, 그리고 그 상법 개정안 관련해서 좀 탄력을 받고 있었던 저평가주들이, 그 지주사주들이 이제 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테마가 사실 소멸했다라고 보는 거죠. 그 테마가 소멸을 하면서 어, 좀 떨어졌고, 예. 그리고 2차 전지 같은 경우, 2차 전지 전기차 테마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에서 그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이라고 하는 기묘한 이름의 법안이 불안 속에서 불안감이 있었지만 통과될지 말지 몰랐는데 4표 차이로 통과가 되면서 미국의 재정적인 투입이 좀 줄어들고, 그리고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도 아마 따라서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때문에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주제들이 좀 떨어지고, 대신에 이제 좀 군소 주제라고 군소 테마라고 할 수 있는 출산 장려 엔젤 산업 테마라든가 카지노 이런 테마가 올랐고요.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NFT도 약간 뭐 종목에 따라서 일부 종목이 올랐고,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도 약간 아래서, 물론 이 인공지능 지능형 로봇의 메인을 잡고 있는 종목들보다는 일부 종목들이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도시가스 종목 일부 올랐고요. 그래서 오늘은 웅진싱크빅 엔젤 산업에서 좀 규모가 있는 웅진싱크빅 좀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파라다이스, 카지노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은 지금 고점들에 상당히 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싸우실 분들은 고점에서 가시니까 들어가셔도 상관이 없는데, 사실 거기는 선수들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예, 저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잘 다루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솔브레인이라고 하는 그 부품 업체죠. 사실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그 2차 전지하고 반도체의 중요한 어떤 역할들을 다 하는, 그 공급을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재무적으로도 괜찮고, 재무적으로도 수혜를 많이 내고 있죠. 물론 이제 등록된 지는 한 5년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업이익을, 상당히 큰 폭의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격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어서 지금 그 회사의 자산 가치 대비 주가 총액도, 시가 총액도 사실은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 있어요. 그래서 비, 네, 뭐 그런 그 PBR 같은 것들이 상당히 낮춰져 있기 때문에 지금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3기라는 업체, 자동차 관련 업체인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뭐 한 1, 2년 정도 잠깐 이제 영업이익이 적자가 난 기간이 있었지만 계속 견실하게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그리고 역시 자본 총계하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저평가주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네 종목 정도를 같이 살펴볼게요. 오늘은 사실 뭐 그렇게 되게 큰 테마가 있거나 이렇지 않아서 저도 좀 되게 재밌지는 않은데, 여러분들 그런 날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테마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출산 장려 정책하고 엔젤 산업주가 조금 올랐죠. 그래서 콤비나 아가방 컴퍼니, 캐리소프트, 뭐 웅진싱크빅 이런 것들이 올랐고요. 요거는 정부에서 저출산 고령화 대응으로 10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인공지능에도 100조를 투입하고, 고령화에도 100조를 투입하는데, 뭐 사실은 저는 인공지능 쪽에 조금 더 무게를 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뭐 고령화 대응 예산이나 저출산 예산 쪽은 사실은 조금 소비되는, 소모되는 예산 성격이고요. 그리고 산업에 투입된 예산은 약간 앞으로의 투자 예산에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대통령 직속위 위원회 강화도 추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카지노도 좀 몰랐죠.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 중에서 제가 파라다이스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뭐 파라다이스를 살펴본다고 해서 이게 지금 들어갈 종목이냐 그런 건 아니고,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살펴볼 만한 구석이 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코인 전자결제는 아무래도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기대감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UNAI라고 하는 새로운 업체가 들어와서, 그게 지금 신규 상장되면서 상당히 많은 폭으로 올랐기 때문에 그런 영향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단활이라든가 이런 업체들에서도 지금 이미 뭘 만들었냐면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스테이블 코인을 유통시킬 수 있는 준비들을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약간이지만 일부 종목이지만 끌어올렸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인공지능하고 지능형 로봇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보셨던 좀 전에 보셨던 UNAI가 스테이블 코인 전자결제 NFT 뭐 이런 것들에도 연관이 있지만, 실제로는 AI 분석업을 AI 관련된 분석업을 주로 하는 업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업체가 신규 상장되면서 156%라는 상한가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그런 그 고폭의 가격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았다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도시가스는 상법 개정안 통과되면서 공공요금도 인상한 뭐 될 것 같고, 도시가스가 이제 대체로 보면 다 이제 PBR이 되게 낮은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예측이 되었습니다. 테마는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목 몇 개 같이 보도록 합시다. 맨 먼저 웅진 싱크백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웅진 싱크백 먼저 보겠습니다. 자, 웅진 싱크백 어떻게 생겼느냐 봅시다. 전체적으로 다른 여기에 속해 있는 다른 회사들이 있긴 한데, 사실 영업이익을 내는 회사들이 별로 없거나 중국계 회사들이 많아요. 사실 오늘 상한가 올라간 거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뭐 중요한 테마가 없고 힘이 좀 약하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오늘 중국 관련 기업들 혹은 중국계 지주 기업들이 많이 상한가를 쳤어요. 근데 이제 중국계 기업이라는 게 사실은 약간 불안 요소를 항상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재무 상황이나 아니면 사업 상황 같은 것들을 잘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불안 요소들을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크게 주목을 안 하는, 뭐 차트가 잘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재무가 뭐 건실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외국에 본사를 두고 우리나라에 상장만 한 경우도 많아서 그런 것들이 조금 신뢰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저게 되겠고요. 지금 그래프 보시면, 혹시 차트 보시면서 내 차트랑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로그 차트를 써서 그래요. 로그 차트를 써서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위로 갈수록 좀 좁아지죠. 같은 가격에 좀 좁아지죠.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요, 얼마나 올랐는지 비율을 로그 차트에서 훨씬 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몇 배 올랐다, 이런 부분들을 로그 차트에서 훨씬 더 알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쓰시는 부분들에 따라서 로그를 쓰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일반을 쓰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뭐 편리하신 대로 알아서 쓰시면 되고, 저는 저 나름대로의 또 이유가 있어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는 어때요? 1,500원 선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주로 볼게요. 사상 저점입니다. 역사상 뭐 거의 최저점을 찍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 아동용 대상의 어떤 그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에 조금 올랐죠. 반등해서 올랐고 241선을 지금 딛고 올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지금 오늘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웅진 같은 경우는 오늘 몇 퍼센트 올랐냐면 뭐 한 6% 정도 올랐다고 보여지는데, 주별로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저점을 언제 찍었는고 하니 3월 달에 찍었죠. 3월 말경에 저점을 찍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고, 지금 사실 올랐다고 해도 지금 1,500원에서 2,000원 정도 약 한 30% 정도 올라가 있는 상태거든요. 그리고
사실 위쪽으로 보시게 되면 전고점을 넘어야 될 산들이 몇 개 있긴 한데요. 지금 일단은 상승 추세를 확실하게 만들어 가고 있고, 지금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정배열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태예요. 이 점에서. 그죠? 그리고 추세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봉 다시 한번 같이 보시죠. 일본 같이 보시면 역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확실하게 저점을 높이면서 반등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보이고 있죠. 여기서 단기선들이 장기선들을 다 추월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죠? 5일, 20일, 60일,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 20일, 60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선들을 차례로 이제 만들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키워볼게요. 조금 키워보시게 되면 5일선하고 21선이 확실히 보이시고, 지금 정확하게 뭘 타고 있습니까? 21선을 지지선으로 잡아서 추세선을 높여가고 있고요. 오늘 또 이게 되게 커 보이기는 하는데요. 상대적인 그래프라서 되게 커 보이긴 한데 사실 6% 정도밖에 안 돼요. 차츰차츰 계속해서 추세를 만들어 가면서 21선을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1선 되게 강력하죠. 그리고 241선 뚫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정배열을 만들어 가고 있죠. 이제 확실하게 정배열이 만들어졌죠. 자, 이제 추세를 보고 들어가시거나 아니면 여기서 한번 잠깐 주춤할 때를 기다려서 들어가실 대목을 찾아보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고요. 일봉 다시 한번 크게 볼게요. 앞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2,000원에 지금 딱 달려 있어요. 그죠? 2,095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선에 달려 있고 2,200원까지 갔다 왔죠. 갔다 왔죠. 그래서 2,200원 선을 갔다 왔는데 전고점이 2,200원 선이에요. 그죠? 딱 보이시죠? 그래서 전고점을 뚫으려고 하다 힘이 조금 부족한 상태로 여기서 한 번에 거래량이 많이 일어났고, 오늘도 거래량을 전일보다는 상당히 일으키면서 뚫으려고 했었으나 성공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와 있어요. 요게 힘이 빠져서 약간 241, 20일 선을 뚫고 내려올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약간 조정기를 갖겠죠. 그 시기를 맞춰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된다고 보니까 지금 아무래도 엔젤 정책 자체가 상당히 장기적인 정책 과제로 밀고 나갈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정책주로서의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여기서 선을 그어 보시게 되면 바닥선이 한 1,500선 정도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이제 2,000원 정도에 와 있었죠. 2,200원 선이 지난번 전고점이었어요. 그 다음에 전고점은 또 어디가 되냐 하면 여기 정도 될 것 같죠. 한 2,000, 3,000원 선 가까이 될 것 같네. 올려서 어바웃으로 3,000원 선이 되면 여러 번의 싸움이 있었죠. 여기서 그 다음 최종적으로는 한 3,500원 선에서 지금 전고점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미 상당히 떨어지고 반전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정배열의 초입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재무적인 현황이나 이런 것들은 좋습니다. 그 다음 파라다이스를 볼게요. 파라다이스 뭐 꼭 봐야 되느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또 핵심 적이기도 하고 그래서 또 재밌는 현상도 일어났고 해서 좀 봐주려고 하고요. 다른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지금 사실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도 저점 대비해서 9,000원 대비해서 지금 16,000원까지 거의 100% 올라갔기 때문에 얘가 지금 단기간에 하루 뭐 요 날 아주 이상한 일이 있었던 걸 제외하고는 기운차게 이렇게 밀고 올라갔죠. 추세를 어느 정도 만들고 있다라고 보는데, 사실 여기에서 보여지시는 그죠? 개파락했다가 제자리로 찾는 모습 자체가 어떻게 보면 매수세가 충분히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올라갔죠. 근데 아무래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 요 전고점은 뚫고 올라갔는데 다음 전고점을 뚫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죠. 굉장히 어떤 18,000원 선이죠. 그리고 2만원 선에 하나 또 선이 있을 수 있고요. 2만원 선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저 위에 보시게 되면 여기는 한 22,000원 선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촘촘하게 저항선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기 100% 정도 올라갔단 말이죠, 거의. 그죠? 예. 지금 여기 저점이 여기 저점이요. 한 그 9,000원대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9,000원대에서 지금 거의 18,000원대까지 17,000원대까지 갔다가 거의 100%까지 갔다 왔거든요. 여기까지 가면 100%예요. 여기까지 솟아 올랐다가 다시 내려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여기에서 전고점들의 저항이 상당히 거셀 것으로 보아, 예, 지금부터 이제 어느 점에서든지 하락하더라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조정에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으니까 단기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그 조정을 할 때 들어가는 것들을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대중국 관계가 급격하게 뭐 정권이 바뀐 다음에는 대중국 관계가 급격히 나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마도 단기적으로 상승과 하락을 계속해서 반복해 왔잖아요. 거의 박스권이잖아요, 여기가. 그죠? 이런 식으로 반복을 해왔기 때문에, 예, 저점에 이르는 조정이 한번 있을 것 같고, 그때 한번, 예, 단기적으로 이렇게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해서 카지노주가 오늘, 예, 테마로 지정이 됐길래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로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2차 전지이기도 하면서 반도체 제조품 주기도 한데, 얘는 제가 볼 때는, 예, 뭐 일단 등록된 지는 5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굉장히 수익을 잘 내는 회사예요. 두 개, 우리나라에서 지금 대형의 어떤 테마는 두 개잖아요. 반도체 아니면 2차 전지인데, 그 테마를, 그러니까 올라갈 때 언제든지 편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주간으로 보시게 되면, 예, 지금 이게 전체 주간인데, 지금 보시면, 예, 그 역사적인 저점을 찍고 사실 약간 올라가서 지금 241선을 터치하려고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 바로 여기에다 투입을 하시라 라기보다는 조금 더 241선을 한번 뚫는다든가 이런 동작들을 한번 보시고, 예, 확실하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아직까지 이 정도 가지고는 확실하게 추세가 만들어졌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추세가 만들어졌을 때 한번 눌림목을 노려서, 예, 들어가 보시는 것들을 추천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 딱 전고점에 와 있어서 한번 맞고 떨어질 수도 있고, 요걸 뚫고 다시 그 바로 직전 전고점까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워낙 건실한 회사이기 때문에. 또 3기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지금 단기적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오늘 상승을 하기는 했어요. 좀 특이하게도 자동차 관련된, 예, 전기차가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중에 얘만 지금 우뚝 솟아서 올라갔거든요. 근데 오늘 얘는 사실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등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저점을 찍고 다시 회복을 한 상태죠. 물론 그 이상의 저점을 다시 가져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일단은 보시게 되면 단기적으로 1,000원이라는 저점을, 예, 찍고 올라와서 지금 여기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예, 가격을 가지고 가고 있고, 사실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무관심되고 소외된 주식은 그냥 흘러내려요. 그렇긴 한데 이 정도로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 누군가가 이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타당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오늘 장대 양봉, 비교적 큰 장대 양봉이 발생하고 여기에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했죠. 그죠? 예, 대량의 거래량이 발생하면서 장대 양봉이 241선을 터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 이평선들은 충분히 수렴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요 신호를 보고 내려와서 다시 움직이는 걸 보고, 얘는 그러니까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얘가 어떻게 움직이나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계속해서 언제까지 바닥을 이렇게 기면서 갈 수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한 번의 신호를 보였기 때문에 얘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어떻게 움직이나 보면서 추세를 만들어가면서, 예, 지금 배열 자체가 정배열로 들어가는 시점에서 한번, 예, 그 매수를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은 그런 종목이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는 뭐 딱히 정고점들이 존재한다라고 어떤 것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사실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하나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거래량의 점들을 중심으로 해서 고점들이 발생한 것들을 전체를 다 저항선으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지지선이 만들어져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이 3기 같은 경우는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 추이를 좀 살펴보시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정도 종목 봤으면 됐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되게 신나는 주말은 아닙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주가도 하락했고 하지만 힘을 잃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상법이 어쨌든 저는 주식 가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상법에 관련해서 정리되는 강의를 한번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